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지. 그건 바로 시민들한테 총격을 가한 거야. 시민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울가에 있었던 아이들한테까지도 총격을 벌이게 돼. 이건 양민학살이라고 할 수 있지. 그 계엄 당시에 다른 지역들은 초기에 진압됐는데 왜 광주랑 전남 지역만 끝까지 저항했는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80년 5월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유적지와 사적지를 탐방해볼 역사교사 봉창훈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서 탐방을 하면 여러분들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자, 얘들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 그래, 아주 승희, 대답을 잘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시민이 함께한 민주화운동이요. 그래.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있지만 우리가 사적지를 다 탐방하고 나서는 다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에서 알 거는 광주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일어난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지역에도 사적이 무려 73개곳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곳은 광주는 물론이고 전남에도 있는 사적지를 갈 건데 전부 다 갈 수는 없고 몇 개만 추려서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가봅시다. 고고싱! 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지역, 특히 전주와 서울 방면으로 진출을 모색합니다. 하지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계엄 당국은 광주에서 북상하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러자 시민군은 광주 외곽 지역으로 진출해 서남부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자, 얘들아. 네. 5.18 민주화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곳은 바로 광주지. 네. 광주에서 최초로 일어난 곳은 바로 여기 이 전남대야. 내가 그래서 이 전남대로 너희들을 부른 거야. 하여튼 자, 5월 17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 볼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시로 한 신군부 세력들은 뭘 하느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 그래서 이 전남대학교에 계엄군들이 배치되게 되고 학교로 오고자 했던 이런 전남대 학생들을 학교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 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이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위를 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5월 18일 날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남대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야. 휴교령으로 인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 금남로 등 시내로 진출합니다. 계엄군은 그런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계엄군의 손에 죽어간다는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세해 시위를 전개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비상계엄령을 즉시 해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가 바로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바로 금남로라는 곳이야. 금남로. 5월 18일에 최초로 일어났던 곳은 바로 전남대학교였지. 이 전남대학교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이 금남로에까지 전달이 되고 19일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이게 돼. 그 다음날에 이르게 되면 20일에는 10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게 된단다.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그때 당시 광주 인구가 80만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참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어.
그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 21일부터는 이 많은 숫자를 감당하지 못한 계엄군들이 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지. 그건 바로 시민들한테 총격을 가한 거야. 시민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시민들의 대다수는 거의 맨주먹이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가지고 있는 연장을 가져왔을 뿐이었어. 자, 이 분수대 앞에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었어. 고등학생들 없었나요? 그래, 너희들 같은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주도층들이었어. 자, 이제 대인시장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 빨리 가요. 빨리 가자. 빨리 타. 빨리 타, 얘들아. 빨리. 자, 얘들아, 여기 있는 대인시장도 5.18 민주화운동하고 관련된 곳이야. 이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 시위대나 이런 그 학생들한테 이 김밥이나 아니면 주먹밥, 물 이런 것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했었어. 어떻게 보면 여기 대인시장도 5.18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우리 김밥을 먹어보자. 자, 얘들아, 내가 5월 20일 날 계엄군들이 무고한 시위대들한테 총격을 가했다고 했었지? 네. 그러면 시위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우리도 총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 그래서 시위대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광주 근교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경찰서나 예비군 부대 이런 데로 가서 총을 구하려고 했었단다. 광주에서의 시위가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5월 21일부터였습니다. 광주의 시민군들이 전남 서남부 지역으로 가기도 했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광주로 올라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1980년 5월 전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연구해 오신 정석봉 선생님께 당시 상황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강주하고 인근 지역인 나주나 하순이나 여기는 이제 강주로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김밥 같은 거 싸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쪽에 있는 목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있었던 것이고, 또 하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접 지역인데 거기는 무기가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순 군민들이 무기를 준비해두고 일어났던 것이고, 광주시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8개 시군에서 주로 일어난 걸로 했습니다만은 사실 전남 전체 다였습니다. 계엄 당국은 전남 지역과 광주 지역 시위대가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광주 진입 지역의 경계를 강화합니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너릿제곡에 당시 이곳을 오가는 차량들은 계엄군의 집중 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광주 쪽에서 너릿제고개로 가는 도중에 있는 주남마을 앞 도로에서 끔찍한 양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5월 23일 미니버스 한 대가 이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시민군을 포함한 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에 매복해 있던 계엄군은 버스를 세우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7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사망하고 여고생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학살은 다른 마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이없게도 계엄군 부대 사이에 서로 적으로 오해해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송암동 주민들이 죽거나 다친 것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광주하고 그때 당시에 광주하고 목포하고를 잇는 도로가 있었던 광목간 양민학살지란 곳이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엄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계엄군이 있었어. 그리고 조선대 뒷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계엄군인데 그 계엄군들이 이쪽으로 후퇴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계엄군들하고 여기 주둔하고 있었던 계엄군들하고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쏴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양민들이 학살됐었어.
어떤 애들까지 학살됐냐면 개울가에 있었던 아이들한테까지도 총격을 벌이게 돼. 이건 양민학살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총격전을 벌였잖아. 그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에 있던 민가에 있는 양민들까지 학살하고, 여기에 지나가는 버스, 차량 이런 데까지 무차별 사격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이 화풀이를 해버렸어. 계엄군들이. 참 믿기 힘든 일이지.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이 일이. 그 양민들까지 완전히 시위를 하지 않던 양민들이거든. 근데 이런 양민 학살까지 보여줬던 게 정말 참혹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5월 21일) 정오 무렵부터 광주와 가까운 화순에 광주의 시위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화순군 주민들도 이 시위대에 합류하거나 무기를 구하는 데 협력합니다. 자, 여기 광주 근교에 있었던 화순 주민들도 굉장히 광주 시위대들한테 협조적으로 다가왔었어. 이 화순 경찰서에 있는 총기들을 탈취해서 광주 시위대들한테 총기 40여 정을 제공하기도 했었어. 그리고 여기 화순 탄광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자신들이 쓰는 다이너마이트를 광주 시위대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계엄군이 시위대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전남도청에 감히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었지. 이 무렵 항쟁으로 인해 화순 지역에서도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가장 많은 무기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화순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제 얘들아, 광주 다음으로 항쟁이 거세었던 목포를 한번 가볼 거야. 근데 목포 가기 전에 광주하고 목포 가는 사이에 있는 도시인 나주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 나주는 광주시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5월 20일경부터는 광주와 나주 사이를 오가는 대중교통이 계엄군에 의해 차단되고, 광주에서 나주로 나오다가 계엄군에 의해 부상을 당한 젊은이들도 7, 8명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주 주민들은 당시 신군부와 계엄군에 대한 분노가 매우 강했습니다. 광주 시민군이 가장 먼저 온 곳도 나주였습니다. 나주 주민들 역시 시민군에게 적극 동조해 함께 무기를 입수했습니다. 나주 금성관 앞마당은 나주의 거의 모든 행사들이 열리는 곳입니다. 5.18 당시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포에 도착했다. 이 목포는 어떤 곳이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 두 번째로 크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목포야. 이 목포는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에 반대했던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었고, 기독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그러던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령이 선포되자 목포 지역 민주화 인사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시위가 전개됩니다. 17일에 전국으로 계엄이 확대되자 목포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얘들아, 목포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의 출발은 바로 이 목포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 5월 21일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그리고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연합을 함으로써 목포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지. 목포에서의 민주화 투쟁의 중심지였던 바로 이곳이 목포역 광장이야. 여기에는 수만 명의 시위대들이 모여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곳이고,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민주화 투쟁을 지속했었어. 목포에서는 왜 대규모로 시위가 진행됐었어요? 그거는 박정희 정권 때 저기 경상도에 있는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던 반면에 목포는 그에 반해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참여 열기는 뜨거웠지만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입수한 무기들을 투쟁위원회는 하루 만에 회수해 반납했습니다. (22일에서 26일) 사이 시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7일 계엄군은 다시 탱크를 몰고 광주 시내로 진입합니다. 자, 얘들아, 바로 여기가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바로 전남도청이야. 이 구 전남도청에는 시민군들 150여 명이 마지막까지 계엄군들이 데리고 온 헬기와 이렇게 해가지고 총격전을 벌였었어. 시민군들의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 시민군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었지. 이 사람들이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았던 터라 마지막까지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어. 어쩌면 이것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시민들은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탐방할 이곳은 5.18 민주묘역이야. 학생들이 5.18 묘역에 처음 왔으니까 전문가 선생님을 한 분 섭외를 했어. 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 바로 김남철 선생님이셔.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계엄 당시에 다른 지역들은 초기에 진압됐는데 왜 광주랑 전남 지역만 끝까지 저항했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항농민운동, 한마의병운동, 강주학생 독립운동, 4.19 혁명에서 불의와 국난에 저항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당시 공무원이나 경찰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 한 건의 조도 사건도 없었고, 또 시민군과 나누기 위해서 주먹밥을 나눴고, 또 헌혈을 하여서 같이 대동세상을 이뤘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시민군이나 시위대를 폭도라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가짜 뉴스야. 5.18 당시의 시민군들은 폭도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들어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자유나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일으킨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얘들아, 이제 오늘 5.18 민주화 유적지 다 돌아봤는데 혹시 느낀 점 있니? 저는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지 못했던 거를 현장에 와서 느끼니까 훨씬 더 생생해서 좋았어요. 그래,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내용들을 많이 취득을 했잖아. 그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혹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모른다, 이 친구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 알겠지? 네. 그래. 1980년 5월 그 가장 잔인한 봄, 광주의 민주항쟁은 피를 흘려 이 나라 민주화의 큰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꽃을 피웠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